삼각 B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고, 그거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변들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삼각 B는 예각에서 정의를 했던 거죠.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정의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삼각 B에서 각을 이제 예각이 아니라 일반각으로 확장을 시키고, 각의 단위도 도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그러니까 각을 실수화해서 이제 그걸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걸 삼각함수라고 하고요. 삼각함수는 이 각에 대한 함수니까 정의역이 각이 됩니다. 각이고요. 이 각은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기 때문에 파이를 사용해서 각을 주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은 일반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거, 각은 실수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있으면 치역도 있어야 될 텐데, 치역은 삼각 B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B예요. 어떤 것들의 B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제부터 삼각형을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을 일반각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일반각을 내각으로 하는 삼각형은 있을 수가 없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은 생각하지 않고 원에서 정의를 할 건데요. 이 원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 이 교점과 이 원의 반지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의 B를 생각해 보는 게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치역은 이 B가 된다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조금 삐뚤어졌지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중심이 원점인 0,0인 그런 원입니다.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이죠. 이 원을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각이 있어야겠죠. 각은 일반각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제 동경을 잡아야 될 텐데, 동경은 어디든지 잡을 수 있겠죠. 동경을 만약에 여기로 잡는다면, 이게 동경이라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을 각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여기가 동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동경이랑 이 원 있죠. 이 원의 교점이 있을 거예요. 동경과 원의 교점, 바로 이 점이죠. 이 교점에 X좌표가 있을 것이고 이 점에 Y좌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점 P는 X, Y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의 X값, Y값, 그리고 여기서 R값, 이걸 사용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사인 세타, 각이 정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인 각, 이렇게 돼서 각이 정역이 되고, 사인 세타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반지름 분의 Y값,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삼각형은 절대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역시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는 X좌표 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삼각함수를 처음 접할 때 약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다 X값에 대해서 Y값이 결정되는 그런 함수였는데, 지금은 이 X좌표에 대해서 Y좌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에 대해서 B가 결정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점을 명확히 생각해 주시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선 사인 값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경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각이 1사분면의 각일 때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 값은 R분의 Y죠. 근데 1사분면에서 Y는 양수니까 여기서 양수일 것이고, 2사분면에서도 역시 Y 값은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다 양수라는 거. 근데 3과 4, 4분면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y값이 음수죠. y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3, 4분면과 4, 3분면에서는 사인값이 음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어요. 사인값이 양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인값이 양수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인 양수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고요.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은 x값이죠. x좌표인데 1사분면에서는 어떤가요? 1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양수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여기서는 양수일 텐데 2사분면으로 넘어오고 3사분면까지도 x값이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x는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수입니다. 4사분면에서는 또 어떤가요? 4사분면에서는 다시 x값이 양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코사인은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서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이고요.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탄젠트는 우선 탄젠트는 x분의 y죠.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좌표랑 y좌표가 같을 때는 양수일 거고 다를 때는 음수겠죠. 1사분면에서는 같으니까 여기서는 탄젠트 값이 양수일 거고요. 2사분면에서는 x값이 음수고 y값이 양수니까 탄젠트는 음수일 것이고 3사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탄젠트 값도 양수일 것이고 탄젠트 값은 음수분의 음수라서 양수일 것이고 4사분면에서는 y값이 음수라서 탄젠트 값도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탄젠트 값은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만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 양수예요. 탄젠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뭐 달달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지만 항상 부호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